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100세 시대 보수 원로들의 구국 사명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놓은 나라인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놓고 가야지,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황금 연못 등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캐서린 헵번은 절대로 불평하지도 변명하지도 말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평소 일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한 명배우 캐서린 헵번은 그녀의 나이 74살 때인 1981년 영화 황금 연못으로 네 번째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캐서린은 나이가 들어서도 연기를 멈추지 않았고 발목 부상을 당해서 휠체어를 타고도 무대에 올랐을 정도로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그녀가 남긴 말처럼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지도 변명하지도 말라라는 말은 결국 자신이 살아온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인생 철학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 이를 만든 사람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결자해지의 정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윤석열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에서 방송되는 시니어 토크쇼 황금 연못은 역경의 세월을 살아온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다양한 인생과 그 속에 녹아있는 삶의 지혜를 젊은 세대와 함께 나누며 진솔하고 유쾌한 삶의 이야기를 소통하는 신개념 토크 프로입니다. 황금 연못 프로가 2021년 1월 9일로 300회를 경과하면서 6년 동안 800여 개의 주제와 2300여 개가 넘는 인생 스토리가 방송됐습니다. 황금 연못은 이후로도 인기리에 방송을 계속 이어오면서 2022년 5월 현재까지 369회째 방송하면서 토요일 아침 TV 프로그램에서 시청률 10%에서 13%대를 오르내리는 최장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수많은 프로그램 사이에서 1940년대부터 1950년대의 출생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자주 국방과 경제 발전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역전의 용사들의 인생 스토리,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감동적인 인생 극장입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독도 수호 집회를 여는 민경서봉은 1927년생, 우리 나이로 96세입니다. 광복과 6.25 동란, 4.19와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격동의 현대사를 몸으로 체험한 세대입니다. 민경서봉은 마지막 근무처인 서울시에서 퇴직할 때까지 30여 년간을 나라를 위해 봉직한 분이십니다. 이젠 그만 쉴 때도 됐건만은 그는 2014년 90노구를 이끌고 분연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도발이 도를 넘어섰을 때 그러한 일본에 대해서 행동으로 압력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하늘의 명령이었어요. 누가 나가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함께 하자고 권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라도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 최고령 103세 김병기 작가 개인전에 이어서 단색화 거장 박서보 화백이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생애 첫 개인전을 열어 주목받고 있다. 100세 시대 국내외 미술시장은 노획장을 자랑하는 화가들의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 인생의 연륜에서 나오는 이분들의 작업은 결국 일상의 예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 부경대 총장 강남주홍, 그는 청장년 시절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다가 부록지음 대학 교수로 전신, 대학 총장에서 정년 퇴임을 했다. 짧지 않은 세월 그는 본업 외에도 결코 게으르지 않은 시인, 수필가, 문학평론가의 길을 걸어왔다. 정년 퇴임 후 노년기의 소설가로 등단했다. 글 쓰는 일에 관한 한
언론, 문학, 학문적 글쓰기까지 늘 일선을 지켜온 꾸준한 마라도너다. 9권의 시집과 평론집 3권을 낸 시인, 수필가, 평론가, 100세 시대의 대안, 늘 가능성을 굴착하며 사는 문화의 마라도너 강남주 작가는 아름다운 노년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늘날과 같이 발전시킨 주역,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맨손으로 피땀 흘려 일궈낸 자랑스러운 노익장 세대, 아직도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패기, 삶의 여유를 보면서 100세 시대를 처음 열어가는 초대 100세 노익장 시대가 현실로 다가와 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앞으로 청년, 청장년 세대들도 20년, 30년 후면은 2대 100세 시대, 3대 100세 시대가 계속적으로 열릴 것이고, 따라서 초대 100세 시대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부터의 초대 100세 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뿌리 뽑히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결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대 100세 분들의 진정한 사명은 우리나라를 오늘날과 같이 발전시킨 주역으로서 피 흘려가며 투쟁해서 쟁취한 공명선거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 부정선거로부터 공정한 선거제도 재확립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3.15 부정선거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이 4.19 혁명으로 세상을 바로잡아서 그런대로 공정한 민주주의 선거가 60여 년간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초대 100세 세대분들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과 불굴의 용기로 이뤄낸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좌파 집단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완성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 불법 탄핵으로부터 시작해서 4.15 총선, 3구 대선 이르기까지 중앙선관위와 민주당 좌파 수뇌부, 그리고 좌파 대법관들까지 한패거리가 되어서 뿌리 깊게 고착된 부정선거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일은 현재의 젊은이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아주 벅찬 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선거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세대는 초대 100세 세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사명이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일인가? 현 시대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주역은 젊은이들인데 왜 우리가 나서야 하는가? 라는 의문점에 대한 대답은 뿌린 대로 거둔다. 결자 해지입니다. 결국 일을 만든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를 교육시킨 부모 세대의 책임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라는 우리나라의 산하 제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따랐던 부모 세대는 비교적 자식에 대한 가정교육이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둘만 낳은 자식이 제일 소중하고 귀했기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정의감에 대한 교육보다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남의 일에 너무 나서지 말라.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소중하다. 적당 요령껏 살아라 등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물든 자식을 키운 세대가 지금의 초대 100세 시대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실수는 대한민국의 전교조가 뿌리 내리도록 부모 세대가 방관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온통 좌파 세상에 물들어서 대깨문이 되었고 개딸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 세대에게 부정선거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이야기해봤자 그들은 그 같은 골치 아픈 일에 앞장서는 것은 모난 돌에 정맞는 일이고 내 일이 아니기에 나서면 안 되는 것이고 사회생활은 적당 그때 요령껏 살아야 된다라고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자 해지입니다.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킨 부모 세대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절대로 부정선거 문제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은 피를 먹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4.19 혁명에서 젊은이들이 흘린 피가 한국 민주주의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이제 다시 부정선거로 무너져버린 선거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일은 초대 100세 세대의 몫이 되었습니다. 100세를 넘어서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당신들께서 일으켜 세운 세계 10위권의 선진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다시 공명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회복시켜 놓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좌파 대법관, 좌익정치 세력, 민노총, 전교조를 상대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세대는 초대 100세 세대뿐입니다. 초대 100세 세대분들에게 두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2년 넘도록 땀과 눈물을 흘리며 부정선거와 싸웠지만 아직까지 좌파들의 부정선거 초롱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증인신문과 마지막 변론이 지난 5월 23일 대법원에서 열렸었습니다. 이날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의 최종 발언은 법정이 울릴 정도로 호소력 넘치는 역사에 남을 만한 명연설이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그의 최후 진술에서 미국 헌법의 기초를 잡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말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명구를 인용하면서 대법관들의 의로운 판결을 고대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주체인 민주시민의 힘에 기대며 그동안 아껴두었던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결연한 투쟁의지를 보였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명언을 남겼습니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군가는 진정한 선거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피 흘려가며 이길 때까지 저항하며 싸워야 할 시민혁명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에 이은 또 다른 자유민주주의 공명선거 기적이 초대 100세 시대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프랭크 남초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의 완벽한 승리로 새 정부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부정선거와의 투쟁에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후속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